집합의 연산. 연산하면 여러분들 뭐가 기억나죠? 가장 대표적인 연산이 뭐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배운 연산이 있잖아요. 다칙 연산이죠? 그죠? 혹시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칙 연산은 잘 모르겠다. 그럴 리가 없어요. 지금까지 몰랐는데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집합은 모임이잖아.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연산이 총 몇 개가 나오냐면 4개가 나와요. 첫 번째가 합집합. 뭔가 더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죠? 이름에서. 합집합 연산, 집합의 연산. 합집합이 있겠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겠죠? 교집합이 있겠고요. 세 번째가 여집합. 네 번째가 차집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배웠냐면 3가지를 배웠어요. 뭐죠? 원소 나열법. 원소를 나열한다. 두 번째가 조건 제시법. 세 번째가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그 3가지를 통해서 합집합, 교집합, 그 다음에 여집합, 차집합을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가장 직관적으로 보기 쉬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합집합을 표현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일단은 A랑 B랑 겹치는 게 좀 있게 그릴게요. A라는 게 이런 집합이 되는 거고, B라는 게 이렇게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이때 A 합집합 B는 뭐를 나타내는 거냐? 하치하면 돼요. 이게 A 합집합 B예요. 당연히 집합 2개 나오는 거야. A 합집합 B라는 거는 이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A에 있었던 원소도 다 들어가는 거고 B에 있었던 원소도 다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집합이 1, 2, 3이고 B라는 집합이 3, 4, 5라고 한다면 A 합집합 B는 뭐가 되는 거냐면 1, 2, 3, 4, 5가 되는 거죠. A 합집합 B는. 겹치는 거는 2번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A 합집합 B는 하치하는 거야. 모든 원소를 다 때려 박으면 돼요. 이게 A 합집합 B예요. 뭔가 합한다 그랬으니까 약간 느낌이 괜찮죠? 나쁘지 않죠? 나빠요? 나쁘지 않죠? 그럼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나타내면 돼요? X라는 원소가 있는데 X는 A라는 원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누구의 원소 될 수 있다? X는 B라는 집합의 원소도 될 수 있다. 이런 거의 조건 제시법. A에 속하는 원소일 수도 있고 A 합집합 B는 B에 속하는 원소일 수도 있다. 조건 제시법 나타낸 거야. 합집합을. 어렵나요? 또는 또는은 둘 다 들어가는 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합집합에 대한 느낌인 거야. 그럼 교집합은 뭐냐?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어요. 만나의 교자잖아. 만나의 교. 교점 같은 느낌으로 봤을 때 교가 들어가면 뭐죠? 겹치는 거, 만나는 거. 그럼 어디에 느낌이 오죠? 겹치고 만나는 거니까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A 교집합 B라고 부르는 거겠죠. A 교집합 B. 둘이 공통된 부분. 없을 수도 있겠죠. 서로 이제 공통된 부분이 없을 수도 있잖아.
여기서는 봐봐. A 교집합 B라는 거는 그러면 요 위에 거로 나타내면 뭐가 되겠어? 우리 서우야. 1, 2, 3, 3, 4, 5 중에서 A 교집합 B는 뭐가 되겠어? 3 하나가 되겠죠. 여기 들어가는 원소가 3이 되는 거죠. 3. 예를 든다면. 요거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들어가면서 여기도 들어가야 돼. 그럼 뭐라고 하느라? 또는 대신에 뭐 쓰면 되니까? 또는 대신에 그리고. 이 그리고가 언제 썼죠? 연방일 때. 위에 방정식도 해가 되면서 밑에 방정식도 동시에 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리고 A와 B의 동시에 원소가 되는 거예요. 교집합. 이렇게. 이 모양이 얘는 이렇게. U자 느낌? 얘는 U자 거꾸로 한 느낌? 이 느낌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또 배워야 되죠? 여집합을 또 배워야 돼요. 여집합을 또 배워야 돼요. 또 밀린 게 많아가지고 또 일단 얘를 봐라. 뭐. 집합부터 여기 있는 거. 내일 와서 나머지 거 다 해야지. 순서대로 들어야지 집합을. 중간에 들어봤자 이게 뭐라 씹었다는 거 보니까 들을 거면. 너 내 학원 없지? 영어학원 가? 네. 왜 너 왜 올라왔으면 공토야 또? 영어학원은 또. 영어 밀렸어요. 뭐 다 밀려있어 이렇게 이제. 밀리지 말고 자 열심히 들어봅시다. 자 일단 얘가 여집합은 뭐냐면 전체가 있어야 돼. 울타리가 있어야 돼.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여집합이라는 거는 전체 집합이 있어야 돼. 전체 집합. 영어로 전체 집합이 뭘 것 같아요? 유니버셜? 우주 느낌? 약간. 요즘 마블이 뭐 나온다는 얘기 했던데. 그 뭐지? 스파이더맨도 뭐 나오고, 뭐 또 나온다며. 뭐 마블 관련된 뭐 영화가 개봉이 됐다는 것던데. 그래서 얘는 혼자도 넣을 수 있는데 A의 여집합 이렇게 써요. A의 여집합. A가 아니다. A가 아니다. A가 아닌 게 어디 있죠? A가 아닌 데를 칠해보면 어디가 되겠죠? A가 아닌 놈이니까 A의 여집합은 여기 부분을 얘기합니다. A가 아닌 거. 전체가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전체 집합을 좀 정리해 놓으면 전체 집합을 우리가 1, 2, 3, 4, 5, 6까지 정했다고 치면 A가 아닌 거, A가 1, 2, 3이잖아. 그럼 A가 아닌 거는 1, 2, 3이 제외한 거니까 여기 바깥에 있는 게 뭐죠? 4, 5, 6이 되겠지. A가 아닌 거. A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 결론은 A를 어떻게 시키는 거죠? 망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집합. A가 아니다. 아닐 여자인가요? 그래서 그러면 얘는 조건제시법으로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 X는 전체 집합이 속해요. 원소가 맞아요. 전체 집합에 속하는 원소지만 어디에 속하지 말아야 돼? A에 속하지 말아요. 동시에. 그리고 어디에 속하면 안 돼? A라는 집합에 속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전체에는 속하지만은 A의 원소는 아닌 놈들만 모아라. 조건제시법으로.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집합은 조금 느낌이 오나요? 차집합? 차집합도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그려보면 차집합도 느낌이 올 수 있는데 차집합이 느낌이 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죠? 차집합? 느낌이 뭔가 뺄셈이 느낌이 있죠? 아니에요? 그래서 A랑 B가 이렇게 있을 때 A 빼기 B라고 하면은 여기가 남는 거야.
A 차집합. 그러니까 공통된 부분만 뺄 수 있는 거야. A에서. 만약에 B 빼기 A가 되면 어떻게 될까? B 빼기 A. B 빼기 A가 되면 빨간색으로 표현해볼게요. B에서 A를 뺀 거니까 B 빼기 A는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가 되는 거야. B 빼기 A. 그러니까 공통된 부분이 빠지는 거야. 차집합이라는 거. 뺄 때. 이 차집합이 조금 중요해요. 생각보다. 그런 이유가 있긴 한데, 또 자세한 것도 뒤에 또 얘기를 할 게 있고. 그러면 A 빼기 B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아까 전에 A가 1, 2, 3이었고, B가 3, 4, 5였다면, A 빼기 B는 뭐가 되겠냐, 우리 하율아. A 빼기 B는 네가 봤을 때. 1, 2가 되겠죠. B 빼기 A는 뭐가 되겠냐, 우리 서우야. 4, 5. 뭐 어렵지 않죠? 그래도 뭐 집합 연산 4가지를 배웠는데 뭐 미친듯이 어렵습니까? 뭐 그냥 들으니까 뭐 그럴만하다 정도가 되겠죠. 뭐 엄청나게 어려운 연산들은 아니죠? 그러면 얘를 만약에 쓴다고 쳐. 조건제시법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 X는 X 원소. 원소는 A에는 속하지만 그리고 어디 속하면 안 되는 거야? B에는 속하지 않아야 돼. 이게 A 차집합 B의 조건제시법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어려워요? 4가지에 대해서 다 배웠다 안 배웠다? 배운 거예요. 이때 좀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둘이 전혀 겹치지 않았어. 둘이 완전 달라. 얘네들은 진짜 공통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치? 이럴 때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A, B가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벤다그램을 그렸어요. 이렇게. 이때 그럼 교집합이 존재하겠냐 안 존재하겠냐? 교집합이 없지. 그럼 A 교집합 B는 없으니까 뭐라고 표기하면 되겠죠? 집합으로 표기할 때 없는 게 뭐였죠? 우리 수아야? 공집합. 이렇게. 둘이 교집합이 없는 케이스 이렇게 두 집합이 서로 공통된 게 없을 때 우리가 두 집합을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 서로 소라고 불러요. 이 서로 소라는 개념은 숫자에서 서로 소랑 집합에서 서로 소는 달라요. 숫자에서 서로 소는 뭐였냐면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가 1인 거를 의미해요. 숫자에서 서로 소는 뭐 이런 거 있잖아. 3하고 7 같은 거. 숫자에서는 둘의 최대 공약수가 몇인 거야? 1인 거. 2하고 8 이런 거는 서로소가 아니죠. 근데 집합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저 서로소라는 개념이 숫자에서도 나오고 집합에도 나오는데 집합에서는 서로소라는 개념은 뭐냐면 서로 공통된 부분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숫자의 서로소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둘이 완전히 달라.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좋아하는 것도 시작해서 그냥 완전 다른 일이야.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집합에서는 서로 소라고 합니다. 자, 난 여기까지 뭐 들어보니까 뭐 대단한 건 없죠? 4가지 집합 연산에 대해서 배웠는데 뭐 대단한 건 없어요. 연습하면 다 되겠구나. 뭐 대단히 어려운 건 없겠구나. 뭐 되게 어려운 연산들은 없죠. 뭐 연산이 어려워도 되냐? 뭐 덧셈 빼셈 곱셈 나눗셈도 뭐 그냥 그렇잖아요. 어려운 게 있으면 안 되죠. 자, 여기까지 일단은 4가지 연산을 배웠다. 이게 집합의 연산이에요. 그럼 집합의 연산이 나온다는 얘기는 집합이 한 개만 나올까요? 여러 개가 나올까요? 여러 개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이렇게 우리가 자 118페이지에 보면 거기 중요한 것들이 또 나오는데 그 합집합과 교집합의 뭐죠? 성질이라고 나오죠. 뭐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한번 뭐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이제 집합에서 증명은 다 대부분 뭐로 하냐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요. 뭐로 한다고요?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을 많이 해. 그림 그리기 놀이 한다는 얘기야. 내가 선생님 제가 집합에서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뭐 가지고 다 증명해보면 되냐면 그림 가지고 증명하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애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집합은 조금 빨리 친해지고 싶은데요. 증명을 다 해보면 돼요. 집합을 또 친해지고 싶지 않은데요. 그림 놀이를 안 하면 돼요. 그럼 늦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지름길은 그림 놀이를 하면 돼요. 그래도 분명히 이 안에서도 그림 놀이 한 놈이 있고 안 하는 놈이 있을 거예요.
안 한 놈들은 또 잘 이해를 못 하겠죠. 그래서 뭐라 싶었다는 모르겠죠. 근데 한 놈들은 쉽네 그럼 듣겠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해요. 참 신기해요. 사람이라는 게 항상 느끼지만 사람이 되게 멍청하고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길을 잘 안 가요. 항상 어떤 길을 간다? 안 좋은 길을 가요. 대부분 애들이 그래요. 좋은 길과 안 좋은 길이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길을 선택한 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안 좋은 길을 선택합니다.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원래 그래요 사람이. 그죠?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가지 말라면 더 가고 싶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또 안 좋은 걸 먹어서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안 먹었다고 할지라도 그 밑에 누군가 먹었을 것이다. 분명합니다. 인간입니다. 그죠? 자, 그럼 봅시다. A 합집합으로 가는데 공집합이랑 합집합을 했어. 그럼 뭐가 되겠어요? A랑 공집합이랑 합집합에서 뭐 나올까요? A겠죠. 근데 합쳐봤자 뭐 A지 뭐 공집합이니까. 그럼 A 교집합 공집합은 뭐가 될까? A랑 공집합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없겠죠. 공집합이 되겠죠. 교집합 해봤자 뻔한 거겠죠? 두 번째, A랑 A 합집합을 했어. 뭐예요? A겠죠. 뭐 A에서 A랑 더해봤자 그놈이죠. 똑같은 놈 겹쳤을 테니까. A 합집합 A 합집합 A일 거예요. 당연히 얘기했죠. 그럼 A 교집합 A는 뭐가 되냐 하여라. A랑 A 겹치는 게 뭐죠? A랑 A 겹치는 게 뭐예요? 뭐 다 겹치겠지. A겠지 뭐. 같은 놈들끼리 했는데 뭐 다 똑같겠지 뭐. 둘이 똑같은 놈 갖다 놓는다면 너 공통점 뭐야? 똑같겠지 뭐 그냥. 아니 너무 어려워요? 자 3번 A 합집합 A 교집합 B는 A다 라고 했는데 뭐 여기부터는 이제 그림 그리기 놀이를 한번 해볼까요? 당연하겠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들. A랑 B랑 교집합을 하면 A보다 커질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아니, 공통된 부분 찾는 건데 A랑 B랑 교집합하면 A보다 커질 수가 당연히 없겠지. 아니 커질 수가 있어? 교집합인데? 커질 수가 없겠지. 이런 거야. A가 있고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 있는데 겹치는 걸로 해볼까? A 교집합 B는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냥 펜타그램 보세요. 여기에요. 이게 A 교집합 B야. A하고 얘랑 합집합했어. 뭘까? A는 요거잖아. 교집합 A 교집합 B 이거잖아. 합집합은 뭐가 된다? A가 되겠죠. 당연히 얘기했지만. 근데 당연한 얘기인 거 봐봐. A랑 A 교집합 B를 하면 더 작잖아. A보다 작은 게 나올 거라고. 합집합은 A 나오겠지. 그래서 뭐 벤다이그램 보면 뭐 당연한 얘기하고 앉아있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 너무 어렵네? 아니 A하고 A 다 칠해졌죠. A 교집합 B 여기 칠해졌어. 합쳐. A가 되겠죠. 당연히 이게 되겠죠. 뭐 다 벤다이그램으로 다 증명이 있어요. 어디 있죠? 118페이지에 있어요. 굳이 118페이지 밑에 보면 벤다이그램으로 다 증명하고 있어요. 118페이지 밑에 보면. 증명 여러분 해보세요. 잘 이해 안 되는데요? 그림 그리기 놀이 하시면 돼요. 묻지도 따지지 마시고요. 하면 다 나옵니다. 자, 얘도 A가 있어, 이렇게. A가 있어. 그림을 그리면 A야. 그 다음에 A 합집합 B가 있어. 다 친해지겠지? A 합집합 B. 그거의 교집합. 공통된 부분은 어디겠어? 여기 칠해줬잖아. 여기 칠하면 이거 공통된 범위겠지. 뭐야? 이게 되겠지.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도 A랑 A가 더 제일 크겠지. 얘 제일 크겠지. 제일 큰 놈이랑 A랑 했어. 공통된 범위 A겠지. A 같은 범위는 A보다 더 클 거야.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그려보면 뭐 당연한 얘기하고 앉아있다. 어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냐면 119페이지에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 오마이갓! 여기랑 5번이 중요해요. 두 개를 별표를 좀 칩시다.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 별표. 그 다음에 5번은 별표 3개.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여러 가지 표현. 거기가 진짜 미친듯이 나와요.
정확하게 근데 뭐 사실 뭐 엄청 어렵진 않아. 많이 나와서 배우치라는 건 뭐 어려워서 배우치라는 게 아니야. 뭐 들어오면 뭐 당연한 얘기하고 앉아있다. 그림 보면서 놀면. 오늘 집합의 연산을 배웠지만 뭔가 배우자마자 다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닌가? 너무 어렵냐? 합집합, 교집합? 안 어렵죠? 별로 어렵잖아. 뭐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냥 별로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 강의하고 있지만 천천히. 자, 여집합의 성질을 해볼게. 1번 A랑 A 여집합이랑 합집합을 해. 뭐가 될까? A랑 A가 아닌 놈이야. 그럼 그림으로 보자면 왼쪽 거는 여기는 내가 뭐로 칠할 거냐면 빨간색 칠할게. 얘는 빨간색. 여기야. A 여집합은 파란색으로 칠할게. 여기야. 더하래. 합하래. 그럼 뭘까? 누가 봐도 보이지? 뭐냐? 하유라. A랑 A가 아닌 거 다 더하래. 합하래. 뭐야? 전체가 나오잖아. U가 되겠죠? 전체 집합이. 뭐가 된다고? U. 전체. 전체 다 칠이잖아. 합하면. 안 보여? 너무 어려? 안 나눴죠? 그러면 느낌상 봐봐. 두 번째 나온다. A랑 A 여집합을 교집합 시킨대. 얘랑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 봤어. 하영아 있어? 아니요. 그럼 뭐야? 없으니까 공집합이 네,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상상해보면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되게 어려운 얘기 아니라. 너무 어려운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에 봐봐. 공집합을 반대로 해. 공집합이 아닌 거야. 그럼 뭘까? 전체죠. 전체잖아. 공집합의 반대가 되면 전체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전체의 반대, 여집합은 뭐가 되겠어? 공집합이 되겠죠. 그것도 뭐 그냥 뭐 당연한 얘기죠. 뭐 엄청 뭐 놀라운 얘기는 아니죠. 생각해보면 3번에서 A를 여집합했어. 그놈을 또 여집합해. 그럼 이제 우리 항상 얘기했죠. 미친놈이 두 번 연속으로 미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런 느낌으로. 그죠? 그래서 미칠 때는 180도 미치는 거지 360도 미치면 안 돼요. 360도 미치면 다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180도씩 두 번 미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여집합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A가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A가 아닌 거가 아닌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네가 아닌 게 아닌 거야. 니란 얘기예요. 부정의 부정, 그죠? 뭐 이런 느낌, 그죠? 이렇게 A의 아닌 거였다가 여기서 여기 아닌 거 같잖아. 다시 아닌 거면 다시 오겠죠. 당연한 얘기죠? 자, 4번 전체 집합에서 A를 뺐어. 그럼 뭐가 남죠?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면 뭐가 남죠? 우리 수아야? A 여집합이 남겠죠. 아니야? 전체에서 A를 빼. 여기 남은 거 아니야. A 여집합이잖아, 그게. 이 파란색이 지금 뭐야? 이 파란색이 지금 A 여집합인 거 알죠? 빨간색이 A예요. 전체에서 A 빼면 얘가 남겠지, 뭐. 아니, 뭐, 안 보여? 너무 어려워?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너무 어렵네. 자, 그다음 4번까지 했죠. 이제 5번이 중요하죠. 그 중에서 5번에다가 밑줄을 좀 그어놓습니다. 차집합에 대한 표현이 겁나 많아. 아우, 너무 많아. 근데 이 표현 다 알아야 돼. 근데 그림 그려서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하거든요. A 차집합 B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여기잖아. A 차집합 B가. 이게 A 차집합 B잖아. 맞아, 안 맞아? 얘랑 같은 표현이 되게 많은데 꼭 알아둬야 돼.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여기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A 교집합, B 교집합.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조건 알아야 돼. A 차집합 B를 이렇게 바꾸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내가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바꾸는데 봐봐. 뺄셈 당하는 놈에다가 여집합을 씌워야 돼. 뺄셈 당하는 놈에다가. 뭔 말인지 알겠어? 빼지는 놈에 여집합 씌우고 교집합 씌우면 돼. 그럼 내가 만약에 B 빼기 A라고 쓰면 B하고 A 쓴 다음에 교집합 한 다음에 빼는 거에다 여집합 씌우면 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럼 이거를 내가 뭐로 증명할 거냐면 뭐로 증명하겠죠? 당연하겠지만 모든 증명은 다 뭐로 한다 그랬죠? 여기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할 거야. A 빼기 B가 얘가 증명 안 할게. 이거를 아까 다 했으니까 정의한 거니까. 그러면 내가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안 나오게 그래.
정신 차려. 아직 아니야. 좀 힘을 내. 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있어요. 자, 일단 A라는 건 내가 빨간색으로 표기를 할게요. 여기까지 됐어요? B가 아닌 거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B가 아닌 거. 그거의 교집합을 찾을 거야. 공통된 부분. 그럼 B가 아닌 거 칠한다. B가 아닌 거는 이렇게 칠해줘요. 이게 B가 아닌 거야. B를 제외 다 칠했죠? 교집합을 봤더니 어디냐? 요렇게 칠해줘요. 빨간색과 파란색입니다. 보여요, 여기가? 보이십니까? 여기가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 동시에 있는 거죠? 왜냐면 교집합이라는 거 있잖아. A랑 B가 아닌 거의 교집합이니까 여기가 나오는 거야. 얘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증명이 끝났어요. 벤다이어그램. 됐나요? 어려워요? 그림놀이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림놀이를 못한다. 이거 사실은 모르겠어요. 공부를 안 한 거라고 보겠어요. 그림놀이를 못할 정도로 놀라운 그림들이 나오지 않아요. 복잡한 그림들이 아니에요. 누구나 집에서 증명해보면 B 아닌 거, B 아닌 거 칠하면 돼요. 뭐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다. 정의를 배운 다음에 한 땀 한 땀 다 그림 그려가면서 증명하면 돼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A, B, B를 뭐라고 나타냈죠? 그래서 A에서 뭐를 뺐다고 나타냈죠? A 교집합 B. 봐봐, 이게 A 교집합 B잖아. A에서 A 교집합 B랑 같아요. 뭐 증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또 어떻게 하면 되냐? A 합집합 B에서 뭐를 빼면 되냐면 A 합집합 B에서 다 칠해졌죠? B를 빼. 여기가 남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A 합집합 B에서 뭐를 빼도 된다? B를 빼. 이건 뭐 증명 안 해서 봐봐. 얘 다 칠해졌지? B 빼. 여기 남는 거야. 뭐 그건 상상할 수 있죠. 뭐 굳이 증명 안 해도. 너무 어려워?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B의 여집합에서 A 여집합을 빼요. 자, 얘는 좀 증명을 해야 되겠죠. 걔가 어디 있냐면 119페이지에 마지막 그림이 있어요. 참고해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가는데 그 5번 그림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B가 아닌 거 다시 칠할까요? 다시 증명, 다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발 하세요. 하면 다 쉬워요. 뭐 이해 안 될 게 없어요. 근데 꼭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하면 되는데 한 땀 한 땀씩 하면 이해 안 될 게 없는데 안 하고 계속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자, 첫 번째는 B가 아닌 거. 빨간색 칠할게요. B가 아닌 거. A가 아닌 거를 뺄 건데 A 아닌 거 칠할게요. 그럼 뭐에서 못 빼는 거냐면 결론은 지금 빨간색에서 뭐를 뺀 거야? 파란색을 뺀 거야.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빼면 뭐만 남아야 되죠? 빨간색만 남아야 돼. 빨간색만 남은 데가 어디죠?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뺀 거야. 그럼 빨간색만 남은 데가 어디야? 어디야? 여기잖아. 빨간색만 남은 데. 보이나요? 보여? 빨간색만 남은 데가? 여기에요 지금. 빨간색에서 파란색 뺀 거니까 빨간색 남은 데 여기야. 이게 얘랑 똑같잖아. 그래서 A 빼기 B랑 같아. 뭐 집에서 심심하면 이렇게 그림 그리기 놀이하고 색깔 좀 칠해보세요. 그러면 칠게 나와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증명이 끝나요. 그래서 모든 증명은 다시 한번 집합의 모든 증명은 다 뭐라고 한다고? 벤다이어그램. 다 그림놀이로 한다. 그림으로 다 증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해보시면 돼요. 한 땀 한 땀. 자, 여기까지 해서 사집합 여러 가지 형태예요. 사집합이 좀 많죠, 뭐가. 그치? 그 중에서 얘가 제일 중요한데 그 이유는 to be continue. 너무 빨리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죠? 왜 제가 제일 중요한지는 또 얘기를 해줄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안 써있지만. 당연히 여기는 안 써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수학.
안 써있어. 제가 제일 중요한데. 그 이유는 또 안 알려줘요. 하지만 선생님도 저런 거는 또 끝까지 알아내죠. 어떻게든. 참을 수 없죠. 왜 안 써있을까? 제가 왜 제일 중요할까? 제일 많이 쓰는 거야. 왜 많이 쓸까? 항상 궁금해요, 선생님. 이유는 나중에 알려줄게요. 자,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여러 가지 표현인데, 내가 아까 전에 오늘 특강 때 얘기했겠지만, 집합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분집합이야. 부분집합이 엄청 중요해. 이게 명제 때까지 계속 나올 거거든? 그리고 계속 나와요. 엄청 중요해. 이 부분집합 개념이 엄청 중요하거든? 이거를, 부분집합이 되는 거를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몇 번이다? 5번이야. 그게 되게 중요해. 아까 별표가 3개 칠하고 있잖아. 이 부분집합을, 부분집합이야! 라고 주면 너무 심심하잖아. 너무 대놓고 주면 뭐야? 조금 부담스럽잖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썸 탈 때도 너무 이렇게 대놓고 너무 직구로 이렇게 들이대면 남자들이 부담스러워했잖아. 그래, 안 그래, 하유라?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도이어서 우리가 부분집합을 표현하는 거야. 그럼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볼게. 첫 번째는 B가 A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항상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를 그린다? 그림을 그려요. 그럼 B가 A의 부분집합인 경우는 이런 거야. B가 이렇게 있고요. A가 바깥에 있는 거야. 그럼 B가 A의 부분집합 되는 거 전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벤다이어스예요. 얘가 지금 B라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B의 모든 원소가 A에 포함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상한 거야.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얘랑 같은 표현. 첫 번째 표현 엄청 중요해요. A의 합집합 B를 해. 자, 합집합을 하면 큰 거에 따라갈까 작은 거에 따라갈까? 당연히 큰 거겠죠? 그럼 A가 크냐 B가 크냐 하유라? A가 되는 거겠죠. 당연하겠죠. A의 합집합 B가 A다. 그러면 B가 A의 부분집합인 거야. 당연히 얘기했지만 이게 얘랑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야. 지금 이놈이나 이놈이나 그놈이 그놈이다. 두 번째 똑같은 표현. A 교집합 B는 뭐냐 수아야? B. 이러도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똑같은 얘기인 거야. 결론은. 여기까지는 뭐 엄청 어렵지 않죠? 뭐 들어보면 당연한 얘기하고 있다. 3번부터 큰 놈에서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빼.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빼면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빼면 뭐가 나올 것 같아? 뭐가 남을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남아요. B에서 A를 뺐어. 다 빠져. 남는 게 없어요. 그럼 뭐가 된다? 작은 놈에서 큰 거 빼면 공집합이야. 당연하지 않냐?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는데 뭐가 남겠냐? 개털이지 뭐. 그래 안 그래?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왜냐면 교집합 되는 건 다 빠질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얘도 뭔 소리야? A가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인 거야. 자, 네 번째 표현. 자, 5번 또 있어요. 5번 더 써야 돼. 4번까지만 하면 안 돼. 그리고 애들이 이제 점점 맛이 가고 있으니까, 저기 옆에 태민이도 맛이 갔냐? 우리 하유랑? 잘 살아있어, 태민이? 죽어가고 있어? 저 옆에 같이 죽고 있는데, 자, 부활하시고요. 죽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봐봐. 여기다 여집합을 시키잖아? 그럼 누가 더 커지냐면, 여집합을 시키면 반대가 돼. 부분집합이. 그러니까 B의 여집합이랑 A 여집합이 되면, 원래 B가 A의 부분집합이었다면 얘가 이제 반대가 돼. 그래서 뭐 벤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뭐 어렵지 않아요? 벤다이어그램을 증명하면 B가 아닌 게 뭐냐? 이거예요. 녹대로 칠해볼게요. B가 아닌 거예요. A가 아닌 거는 파란색 칠해볼게요. A 아닌 거는 얘예요. 누가 더 커요? 누가 보더라도 B가 아닌 게 더 크죠? B가 아닌 게 여기 남았잖아. B가 아닌 놈이 더 남았잖아. 그래서 반대가 돼요. 여기다가 마지막에 하나 더 5번 씁니다. 또 있어요. 그럼 뭐야? 피기하세요. 안 써있어요. 필기 안 써있어요. 5번 필기 안 써있다. 거기 책에 나올 수 있어요. 필기 요만. B가 아닌 거 작은 거의 여집합이랑 봐봐 작은 거의 여집합이랑 원래 큰 놈이랑 합집합을 하면 전체 집합이 된다. 요거. 작은 거의
거의 여집합이랑 큰 놈이랑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된다. 얘도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야. 다 같은 내용이야. 이게 한 세트예요. 여기까지 다 같은 내용이야. 부분집합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엄청 중요해요. 이렇게 써있어도 부분집합 똑바로 나와야 돼요. B가 A 부분집합 나와야 돼요. A랑 작은 거의 여집합이 돼야 돼. 그걸 합집합하면 전체가 나옵니다. 증명해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B 여집합이 뭐냐면 B 여집합이 지금 녹색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여기서 녹색이야. 그 다음에 A가 이거야. 다 칠해지죠. 그러면 A가 다 치면 맞죠? 전체가 되는 거야. 이 5가지는 부분집합에 대한 다른 여러가지 표현들이구나. 엄청 중요해요. 그 밑에 건 안 할게요. 똑같은 놈이니까 반대로 했으니까. 그죠? 아닌가요? 다른 거네. 잠깐만, 타집합에서 나오는 거지. A 빼기 B는 A다. B 빼기 A는 B다. 서로서도 해나? 그 밑에 것도 해야 됐구나? 똑같은 게 아니에요. 반대가 아니었어요. 서로소에 대한 표현. 이것도 많이 나와요. 서로소라는 거. 둘이 서로 땡가고 있다.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느낌이죠. A 교집합 B가 동집합이다. A, B가 서로 소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첫 번째가 A 빼기 B는 뭐겠죠? 겹치는 게 없으니까 A예요. 서로 소란 얘기예요. B 빼기 A도 뭐가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B 빼기 A도 B예요. 서로 소란 얘기예요. 빼봤자 아무것도 안 빠진다. 여기까지 쉬워요. 3번부터가 중요해요. 3번부터 A라는 집합이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여기부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림놀이야. 증명은 짜자자자짠짠짜자잔. 봐봐. B 여집합은 이게 칠해지겠지. A가 거기 속해요. 한번 얘기했지만 반대도 된다 안 된다? 반대도 돼요. B도 뭐에 속해? A 여집합에 속해요. 부분집합에. 요 표현 방법이 서로서로한 표현 방법이랑 같은 거다. 4개가. 자, 그러면 여러분 졸리니까 120페이지를 쭉쭉쭉쭉 풀어보시고 쉬세요. 개념 체크. 졸면서 들었어도 대충 알 것 같은 느낌. 지금 4가지 배웠죠?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까지 배웠어요.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내가 잘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쉬는 시간도 좀 줄 테니까 어차피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배우는 거니까 진도만 미친듯이 나가는 것보다 좀 푸는 시간들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막 진도만 미친듯이 나갈 수 있겠어? 네, 조금 또 우리가 오늘 다 못할 거야 아마 집합 많아가지고. 자, 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1번부터 풀면서 놀면 되겠죠? 즐겁게 집합의 연산 엄청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이번 주에 최대한 함수를 들어가서 좀 해놔야지 이제 또 2학기 때가 또 편해지겠고, 함수가 조금 애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어서 함수를 좀 자세하게 해야 돼요. 집합 끝나고 명제까지 할 그러면 이번 주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함수가 과학 끝나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함수는 최대한 자세하게 할 테니까 함수를 애들이 어려워해서 함수를 쉬워하지를 않아요. 자, 전체 집합은 12의 양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1, 2, 3, 4, 6, 12 여기 12의 약수, 전체 집합이 되겠고, A는 짝수니까 2, 4, 6, 12가 되겠죠? 전체 집합 중에서 찾으면 돼요. B는 3의 배수니까 전체 집합에서 3, 6,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제일 직관적인 거는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벤 다이어그램. 웬만해서 벤 다이어그램 제대로 그리면 실수할 일이 없어요. 그림은 그냥 보이잖아. 전체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엄청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풀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 증명도 하고 문제 풀 때 벤 다이어그램도 많이 사용하세요. 이게 그냥 기본이에요. 그냥 집합의 원래 이게 기본이에요. 그냥. 그래서 A가 2, 4, 6, 12가 되겠고 겹치는 게 뭐냐? 보니까 하여라. 6이요. 6만 겹쳐? 12. 그러니까 여기다가 6하고 뭐를 적으면 되는 거야? 12를 적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뭐 문제 있어요? 그 다음에 A만 있는데 뭐 적어야 되죠? 2하고 4를 여기다 적으면 되겠죠? 맞죠? 맞아, 맞아. 그 다음 여기 뭐만 적으면 되냐? 3? 됐어, 여기까지? 바깥에 뭐 있는 거야? 안 적은 거 뭐 있어? 1. 바깥에 있죠? 2, 3, 4, 6, 12. 1만 바깥에 있네.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림으로 보자면.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첫 번째.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 뭐랑 같다겠냐면, 이게 A 빼기 B랑 같다겠죠? 이게 A 빼기 B랑 같다겠죠? A 교집합, B 여집합. 알아둬야 돼요. A 빼기 B는 뭐냐 하여라. 보니까. A 빼기 B. 2사요. 2, 4. 보이는데 틀리진 않겠죠? 보면. 그 다음에 2번에 A가 아닌 것과 B. A 아닌 거. 1, 6, 12, 3. 이 아니죠. 1, 3이죠. A가 아닌 게. A가 아닌 게 1, 3에다가 B를 더하래. 합하래. 그러면 1, 3, 6, 12가 되겠죠? 맞아요? A가 아닌 건 1, 3이에요. 보면 알겠지만. 자, 그 다음에 3번. 자, 봐봐, 이제. A 빼기 B의 여집합인데, 자, 차집합은 내가 뭐로 바뀌었다 했죠?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꿨다 했지. 그래서 그냥 써볼게. 요 차집합 바꿀 거야.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 바꿀 거야. 이렇게 돼? A 교집합, B 여집합인데, 이거의 여집합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고 싶다고 했어요. 다 했죠, 여기서?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증명 다 했어요. 그래서 차집합이 나와서 교집합의 여집합. 근데 B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냐? 수아야. B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야? B지. 그럼 이거 뭐랑 같은 거야? A 교집합, B를 뭘 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뭐 그림에서 보이죠? A 교집합 B? 그치? 서유라? 하유라? 이거하고 뭐 적으면? 1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4번 U에서 A가 아닌 거를 뺐어. 그럼 A가 남겠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전체에서 A가 아닌 걸 뺐어. 그럼 뭐가 남는다? A가 남아요. A 알잖아. A는 2, 4, 6, 1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문제 풀 때 가장 한눈에 보고 싶으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라. 그럼 웬만하면 실수할 일은 없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증명도 다 여기서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벤 다이어그램을 많이 써요. 밑에 문제 몇 번 풀고 싶습니까? 1-3번 하나 풀어보세요. 1-3번.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 A는 2의 배수. B는 3의 배수.
그럼 B 빼기 A 여집합 바꾸면 뭐로 바뀌냐 하유라. B 빼기 A 여집합 바꾸면 어떻게 돼? 뭐로 바뀌어요? B 교집합 A로 바뀌죠.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물어보는 게 B 교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몇 개죠? 하나밖에 없어요. 2의 배수, 3의 배수 교집합되는 게 6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맞죠? 교집합의 원소 개수 6 하나밖에 없어요. 6 적지 마라. 6 적지 마. 원소 개수 물어보는 거야.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교집합은 6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필수 문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의 연산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을 구하기. 난 이것도 어떻게 푼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일단은 전체는 1부터 몇 가지죠? 1부터 9가지라고 한 것 같아요. 맞죠? 자, A합 집합 B의 여집합은요, 246.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7. B 교집합 A 여집합은 3, 5예요. 자, 볼게요. 자, 그림 그리는 놀이에 다 그림이에요, 어차피. 자, 전체가 있고요. 1부터 9까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A랑 B랑 교집합이에요. 서로서가 아니에요.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첫 번째. A합 집합 B. 이게 아닌 거야. 바깥에 얘기하는 겁니다. 총 이게 몇 구간으로 나눠지냐면요. 잘 보세요. 4개예요. 1, 2, 3, 4. 구역이 4개예요. 그죠? 얘가 얘기하는 건 뭐야? 첫 번째, 바깥의 구역이에요. 합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바깥에가? 여기에 2, 4, 6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합집합 아닌 거. 바깥에. 두 번째, A 교집합 B니까 여기가 뭐가 있다는 거야? 7. 마지막으로 얘는 뭐야? B 빼기 뭐야? A야. B에서 여기 얘기하는 거야. 여기 3, 5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구역이 하나밖에 안 남죠? 여기밖에 안 남아요. 여기 다 넣어봐요. 1부터 9까지. 1 있어? 없어? 없지. 여기 들어가야 돼. 2 있지. 3, 4, 5, 6, 7 있지. 8 없지. 9도 없지. 나머지 다 넣으면 돼요. 완성이 됐어요. 집합 A를 구하래. 여기서 이렇게 해놓는데 이런 놈들이 꼭 있어요. 집합 A 구하는데 1, 8, 9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 마음이 많이 아파요. 교집합을 안 써요. A 집합에 1, 8, 9 쓰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는 거예요. 당연히 1, 7, 8, 9 적어야 돼요. A에 다 들어가는, 여기 다 적어요. 다 지키는 거죠. A. 7 안 쓰는 놈 가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저렇게 다 그려놓고서 7 안 써서 튀어갖고 와요. 차라 모르겠죠? 선생님이. 그치? 서야? 그죠? 저렇게 해놓고서 7 안 써서 튀어갖고. 이거 안 써서 튀어갖고 온다니까? 진짜로 그렇게 해놓고서? 그게 무슨 짓이에요, 저게? 그럼 되겠니? 안 되겠니? 우리, 어떻게, 수아 이러면 되겠니? 안 되겠냐? 그래서 7 안 써서 틀렸어. 이러면 되겠니? 안 되겠냐? 안 되겠죠? 있어요, 진짜로. 꽤 그렇게 해갖고 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그리면서 2-1번 한번 풀어보세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4개 구역 채우기죠. 그림 그리면서 풀어보세요. 여기 다 그림 그리기 놀이야, 여기도. 벤 다이어그램 그리기 놀이.
이게 뭐 전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림 그리면 이게 끝일 것 같아요. 여기에 7, 16이 들어가고 교집합이. 교집합부터 항상 적는 겁니다. B가 7, 16을 제하면 1, 13. 여기 1, 13 이렇게 들어가겠죠? 항상 교집합부터 적는 게 국룰이에요. 원래 기본적으로 교집합 알면 나머지 여기다가 때려박으면 되죠. 그럼 1, 4 없네. 7, 10도 없네. 13, 16, 19 이렇게 되겠죠. A가 나오죠? A가 나오죠? 이렇게 됐으면 A가 4, 7, 10, 16, 19 이게 이제 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어렵네요? 다이가 어려워? 안 어렵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이러고 놀면 돼요. 자, 페이스 3번. 개념편 복습을 열심히 하시고,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이제 힘이 들죠? 강의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지만 선생님도 힘듭니다. 강의를 많이 해야 돼가지고, 하루 왼쪽에 샬라샬라샬라 그래야 돼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별로 방학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방학이 안 좋아요. 사실 방학이 전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방학을 좋아하겠지만 나는 이제 방학 때 진도 다 끝내줘야 되고 또 방학 때 내가 열심히 막 특강도 안 하고 놀잖아요? 또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럼 성적이 안 나와요. 문제는 그거야. 난 사실 돈을 안 벌어도 되고 좀 편하면 좋겠는데 문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성적이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요? 안 나와! 응? 이게 문제야 그게. 야, 딴 애들은 막 방학 가고 맨날 공부 막 때려쳐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만 다 놀게 막 학기 중에 성적이 잘 나오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맨날 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나도 방학엔 여러분과 같이 좀 여유롭게 방학을 즐기면서 이제 잘 보내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성적이 안 나오고 여러분 성적이 또 안 나오면 여러분 또 슬퍼하겠죠. 놀 땐 좋아하겠지만 성적 안 나오면 또 슬퍼요. 사람이 참 그래요. 성적 안 나오면 또,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때려쳐? 뭐 이렇게 되겠죠, 또. 성적이 안 나오면 또, 이게 공부해야 돼? 힘든데? 때려쳐? 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한 명의 또 어린 양이 또 저 멀리 가는 거죠. 안 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시킵니다. 항상 그래요. 자, A 빼기 B는 5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잘 봐. A 빼기 B가 5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그죠? A 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5가 남았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은 A를 봤을 때, 여기 A에 5가 여기 있고, B랑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B가 겹치는 부분에, 봐봐, 5는 A 빼기 5니까, 5는 여기 있는 거야. 나머지 것들, 5를 제외한 거. 5를 제외한 게 2, 3, a제곱 마이너스 5가 여기 있다는 거야. 그림으로 보자면 지금. 일어나는 거지. 하긴 뭐 A에서 A 빼기 B가 5래. 5 집합을 안 했나요? 이렇게 미칠 때가 있어요. 그거 피납니다. A 빼기 5는 없어요, 그런 거는. 그죠? 5, 그냥 여기 5가 있는 거고, 그럼 나머지 다 여기 있다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여기에 2, 3, a제곱 마이너스 5가 있어야 돼. 맞잖아. 얘는 2하고 3이 될 수는 없잖아. 4니까, 그치? 얘가 2면 얘가 3이고 얘가 3이면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2가 돼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겠지.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4가 돼야 되겠지.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B는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B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단독으로는 없어요. 그럼 이거는 느낌상 어떤 거죠? 여기 없다는 얘기는 B가 A에 뭐가 되는 거야? 부분집합이 되는 상황이었던 거야, 사실은. 그러면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B가 다 A에 속해 있다. 그러면 그게 되려면 A가 3이면 되나요? 마삼은 안 되죠. 이게 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 이게 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A제곱은 넘어가면 9니까 A가 뿔마 3인데 마3이 되면 얘가 안 나오잖아. A가 3이 돼야지만 2, 3이 나오잖아. 근데 얘는 몇이다?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엄청 어렵진 않아요. 해보면 알겠지만.
그러면은 3-2번 한번 풀어보세요. 얘도 뭐 엄청 어렵지 않죠? 보시면 알겠지만 벤다이그램 그리면서 이제 보시면 뭐 엄청 어렵지 않아요. 차근차근 해보면. (3-2번) 풀어보세요. A라는 집합은 2, 3, A제곱 마이너스 A. B라는 집합은 2, A 더하기 3,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1. 이렇게. 그래서 A 교집합 B는 2하고 6이다. 이때 B 빼기 A를 구하시오.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6은 겹쳐요. 자, 이게 6이겠죠? 아니야? 얘가 6이 아니면 A에 6 있어야 되잖아. 교집합이니까. 얘가 6이겠죠? 여기는 3이 있는 거겠죠? 이렇게? 맞죠? 얘가 6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나머지 6이 돼야 되잖아. 이 6이 없잖아. 6이. 얘가,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A가 6이니까 2차 방정식을 풀면 A가 3이거나 A가 마이너스 2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3을 집어넣으면은 얘가 6이잖아. 얘는 뭐 돼? 1. 그러니까 A가 3일 때는 B가 괜찮잖아. A가 3이면은 B가 괜찮게 나와요. B가 2, 6, 1이 나와요. 그래서 교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야. 맞잖아. 괜찮잖아. 그럼 B는 마이너스 2가,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저렇게 안 나오겠죠? B가 뭐가 나오냐면 2, 1, 마이너스 2니까 4 더하기 6 더하기 1이니까 11? 그럼 교집합이 이렇게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안 되죠 이제. 그래서 이 그림이 맞는 거야. 그럼 B에서 A를 뺐으니까 여기 뭐 남죠? 1만 남죠. 그래서 여기 답이 1이에요. 집합 써주세요. 중괄호 1만 적으면 튀어요. 답이 아니에요. 가끔 1만 딱 적는 애들이 있어요. 당연히 전사하는 거죠. 집합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 1은 집합이 아니잖아요. 그죠? 해보면 알겠지만 엄청 어렵지 않죠? 미친듯이 어려워요? 집합이 그래도 가장 좋은 부분이니까 내가 얘기했지만 집합일 때 가장 나아요. 그래도 그래서 가장 쉬어가는 부분 공통수학 2에서 앞에 도형의 방정식이랑 이런 데들은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요. 함수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형 문제 엄청나게 많고요. 조금 짜증날 때가 있어요. 자, 필수 4번. 자, 이거 물어봤죠. B가 뭐에 든다?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 요 상황. 요거랑 항상 옳은 것은. 저거랑 같은 표현 몇 가지를 배웠죠, 우리가? 몇 가지 배웠죠? 다시 한번 5가지. 5가지가 쭉쭉 써줘야 돼요. 한번 써볼까요? A합 집합 B는 A다. A 교집합 B는 B다. B 빼기 A는 공집합이다. A 여집합과 B 여집합이 있으면 반대로 B 여집합 쪽으로 움직인다. A랑 작은 거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뭐다? 전체 집합이다. 다 같은 놈입니다. 이게 지금 다 같은 놈이야. B가 A의 교집합, 부분 집합이랑 같은 표현이에요. 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 5가지. 언제 때까지 나온다? 계속 나온다. 중간부터 계속 나올 겁니다. 알아야 돼요. 자, 1번. 1번이 누구냐? 이 중에서 1번이 누구야? 1번 여기 있네요. 1번. 그쵸? 1번이 여기 있죠? 2번은 위에 있네요. 2번 없네. 2번이 없네. 2번이 답이네요. 여기 B라고 썼지, 2번에도. 2번이, 1번이 답이에요. 2번은 요거 R자고 썼는데 T였어요. 3번도 이 반대로 썼죠.
얘 반대로 했죠. 작은 거에서 큰 거 뺐는데 큰 거 작은 거 뺐어? 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여기 남겠지. 아이씨, 당연한 얘기 아니냐. 그 다음에 얘도 튀었죠. 얘 튀었죠. 작은 거에다 여집합해야 되는데 큰 거에 여집합했어. 그래서 얘가 4번에 그 잘못 쓴 표현이죠. 4번에 잘못 쓴 표현이죠. 5번 잘못 쓴 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근데 이게 딱 좋지 않냐? 근데 5개가 있잖아. 그러면은 하나만 바르게 쓰고 나머지 다 틀리게 쓴다든지 아니면 4개를 바르게 쓴 다음에 하나만 틀리게 써. 그럼 틀린 거 찾을 수 있겠냐 없겠냐? 4개 좋아 안 좋아? 좋잖아. 문제 뭐 객관식이 낼 때 그냥 5개 중에 하나 맞게 하고 아니면 다 틀리게 하고 하나만 뭐 한다든지 그러면 문제 내기 쉽잖아. 답은 1번이에요. 자, 그래서 4-1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뭐 어렵지 않아요. 요거 알면 뭐 여러분들이 다 풀겠죠. 4-1번. B 여집합이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 얘기는 여집합을 다시 취해주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 얘기죠. 그림으로 보자면 요런 상황. 난 그림 그려놓고 보는 게 좋아요. 해석할 때. 보기 너무 좋아요. 그려놓는 것도 이렇게. 1번 A는 B의 부분집합이 맞아요. 2번 A 합집합 B는요 B예요. 얘가 B거든요. 그냥 B에서 B를 뺐대. 공집합이 맞아요. 3번 작은 거의 여집합 A의 여집합에다가 B를 합집합하면 전체가 맞아요. 작은 거의 여집합에다가 B를 합집합하면 전체가 맞습니다. 4번 A 교집합 B는 A예요. 5번이 T였겠죠? 자, 작은 거에서 큰 거 빼야 돼. 여집합 중에서 누가 더 작죠? B 여집합이 더 작어. B 여집합이 A 여집합이니까 B 여집합에다 A 여집합 뺀 게 공집합인 거야. 작은 거에서 큰 거 빼야지 공집합이에요. 5번은 이렇게 써야 돼. B 여집합에서 A 여집합을 뺀 거. 그래야지 공집합인데 반대로 썼기 때문에 답은 5번이 T였습니다.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이 부분집합 개념이 되게 중요해. 뒤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집합을 되게 많이 물어봐요.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에 관련된 개념을 우리가 많이 배워요.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안 중요한데 많이 배울 리가 없겠죠? 안 중요한데 많이 배워? 수학자들이 미치지 않은 이상 그럴 리가 없겠죠? 중요하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걸 알아먹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필수 5번. 따다단. 힘을 내시고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피해가. 그죠? 수아야, 기분이 좋죠? 수업이 끝나는 건 다 기분이 좋죠. 선생님도 이제 항상 학생회 때가 있었으니까. 선생님도 뭐 태어나자마자 선생님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항상 기분이 좋죠. 자, A, B, X가 있는데 전체 집합은 일단 자연수야. 전체는 뭐다? 자연수. 자연수 아닌 건 버리세요. A는 1, 2, 3, 4, 5예요. 아, 직관적이다. B는 4, 5예요. 다 주어졌어요. 이제 주어지지 않은 놈은 X네요. 자, 봅시다. A 교집합 X가 X래. 이게 뭔 소리야? X는 A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이 얘기죠. 교집합이 X다. 그 얘기는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놈이 이놈이에요. 이렇게 바꾸는 게 좋죠, 보기가. 얘로 보는 것보다 얘가 훨씬 보기 편하죠? 그죠? 두 번째, 잘 보세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어디 많이 봤는데 이거? 하기로 이거 뭐냐? 이거 뭐야? 그래, A-B하고 합집합을 했더니 X래. 이게 뭔 소리냐? A 빼기 B가 X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합집합하면은 큰 거 따라가자. 이게 됐어요?
우리 아침에 수업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합쳐볼게요. 얘랑 얘랑 합쳐볼게.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돼요. 아마 아침에 봤던 아침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네. 12시니까 전에 봤던 아침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에 그래서 A 빼기 B가 X의 부분집합이고 X는 또 뭐의 부분집합이야? A.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X는 A의 부분집합인데 A 빼기 B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다. 그 얘기로 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오전에 배웠던 게. 그러면 A 빼기 B를 써보면 4, 5가 빠지잖아. 이게 1, 2, 3이란 말이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1, 2, 3, 4, 5가 되는 거죠. 결론은 X는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1, 2, 3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가 되는 거죠. 연결된 문제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4, 5로만 이제 집합 개수 구하면 몇 개가 나오는 거죠? 4개. 그 4개가 답인 거예요. 집합 B의 개수, 집합 X의 개수는 그래서 4개가 되는 거야. 2의 제곱이 돼서. 그래서 이게 또 뭐랑 연결되냐면 부분집합의 개수로 연결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야. 언제든 연결될 준비가 돼 있는 거야. 항상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 여기서 많이 봤던 건데 가 나오는 거죠. 항상 연결될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 풀어볼까요? 뭐 하나 풀어볼까요? 5-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야 이거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는요, 집합의 개수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은 선생님 좀 이상하신 거야, 사실. 그래도 안 내는 사람이 있겠죠, 뭐. 근데 웬만하면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엄청 중요한 부분이고, 엄청 문제들 중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뭐 안 내면 또 내시는 뭐, 뭘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원소가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냐 그 놀이에요. 결론은 또 그 놀이로 가는 거죠. A 빼기 X가 A다. 짜자잔. 자, 얘는 무슨 상황이죠? 우리 하율아, 얘는 뭐죠? A 빼기 X는 A라는 뭐죠? A랑 X랑은 서로 땡까고 있다. 서로 소인 관계죠. 서로 서로죠? A에서 X를 뺐지만 A예요. 서로 서로한 거죠. 두 번째, B 빼기 X는 공집합이다. X가 더 큰 거야. B가 X의 부분집합이다. B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금 그림에서. 그림놀이에요. 잘 보세요. 그냥 다 그림놀이야. 그냥 그림 그리고 노는 거야. 이러고 노는 거라니까. 그림 그리고 그림만 잘 그리면 끝나요. 집합은 이해 안 될 게 없어요. 내가 장담하는데 그림놀이 하면서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림놀이 안 하고 아는 놈들 꼭 있겠죠. 끝나요. 이때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A 여기가 2, 4, 6 있잖아. A가 2, 4, 6이고 B가 1, 8이죠.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이거를 이제 해석해 볼게요. 내가 이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들은 다 뭘로 힌트가 가게 되는 거냐면 결론은 딱 개념 하나밖에 없어. 어떤 원소가 포함되든지 아니면 어떤 원소가 포함이 되지 않든지. 그러면 내가 이걸 해석해 볼게. 이 X라는 거는 결론은 뭔 소리냐? 내가 지금 X를 찾아야 되잖아. X라는 거는 무조건 1과 8의 원소는 포함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한다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B, X라는 거의 집합을 구하면 1, 8을 무조건 원소를 포함해야 돼. 누구는 포함하면 안 되냐, 하율아? 누구는 포함하면 안 돼? B. 2, 4, 6은 포함하면 안 된다고. 서로가 줬잖아. 서로라는 얘기는 겹치는 게 없는 거니까 집합의 개수로 봤을 때는 포함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인 거야. 네, 말했죠? 이 집합 개수 물어보는 문제는 변형이 미친 듯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힌트가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 어떤 원소는 포함돼요, 어떤 원소는 포함되지 않아요로 간다. 왜냐?
배운 개념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근데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 포함된 거랑 포함되지 않은 원소를 잘 모르겠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복잡하게 준 거야. 그러면 서우야 어떤 문제라고? 어려운 문제야. 대놓고 줬어. 그럼 무슨 문제야? 쉬운 문제인 거야. 결론은 그거야. 어차피 그 모든 힌트들은요,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잖아요? 글로 가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게 잘 어떤 원소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이게 잘 파악이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 어려운 문제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왔죠? 이번 내 중간고사 딱 본단 말이야. 근데 대놓고 줬어. 그럼 앞자가 어딘가 있는 거야.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어떤 원소 포함된지 안 포함된지 잘 모르겠어. 그럼 어디 있는 거야? 뒤에 있는 거야. 그거야 그냥. 그 싸움인 거야 결론은. 이 문제는 결론 보자면 너무 어렵나요?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전체가 1, 2, 3, 4, 5, 6, 7, 8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누구는 무조건 포함해야 돼? 1하고 8은 무조건 포함해야 되는 거고 2, 4, 6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 X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3, 5, 7로 되는 집합의 개수랑 같다 안 같다? 같다.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죠?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답은 2의 3승이 돼서 몇 개가 나온다? 8개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개념, 어떻게 연결되냐겠죠? 어떻게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 힌트가 어디로 갈지까지 알려줬단 말이에요. 아, 이런 문제의 유형들이 많이 출제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해 두시고, 내가 방금 가르쳤던 거를 잘 기억하면서, 아, 모든 힌트가 저로 가겠구나 생각해서 풀면은, 심한 문제도 어느 정도 접근할 수가 있는 건데, 얼로 할지도 몰라, 무슨 개념인지도 몰라, 봤는데 그냥, 어렵네, 그러면 푸는 거 못 푸는 거야? 아, 절대 못 푸는 거야. 그럼 절대로 풀기가 어려워요. 문제를 봤을 때. 자, 집합의 연산법칙 몇 개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아주 심플하게. 자, 연산법칙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몇 개가 있는데, 사칙 연산에서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교환법칙에 대한 법칙. 교환법칙. 자, 하율아, 교환법칙은 사칙 연산에서 언제 성립하냐? 무슨 연산에 성립하냐? 사칙 연산 중에서. 고. 끝.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잘 안 될 수 있어. 항상 안 돼. 가르치다 보면 애들이 잘 몰라요. 봐봐. 교환법칙이란 뭐냐면은 두 수를 뭔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눴을 때 두 수의 위치를 바꿔도 결과값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성립한다는 거야?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교환법칙을 왜 배우냐? 연산을 할 때 자리를 바꾸면 더 계산이 간단해질 것 같아. 그러면 바꿔도 된다는 거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야? 바꿔도 된다는 거야. 우리가 연산법칙을 배우는 이유는요. 그냥 배우는 게 아니야. 연산을 할 때 우리가 이걸 써서 더 간단하게 되잖아? 그럼 쓰라는 거야. 근데 바꿔봤자 안 간단해져. 그럼 쓸 필요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야. 무조건 쓰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연산을 하는데 교환법칙을 써서 자리를 바꾸면 더 연산이 간단해질 것 같아. 그럼 바꾸라는 거야. 근데 바꿔봤자 안 간단해져. 그냥 계산하라는 거야. 우리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야. 계산할 때. 그래서 봤지?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는 뭐냐? 덧셈과 곱셈이에요. 자리를 마음껏 바꿔도 돼요. 3 더하기 4나 4 더하기 3이나 결과가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근데 빼기는요. 조금 문제가 생겨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같지가 않아. 3 빼기 4랑 4 빼기 3은 절대로 같은 값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뺄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야. 그게 뭔 소리야? 뺄셈 남았을 때 자리 함부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기야. 연산할 때. 나눗셈도 성립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근데 곱셈은 성립하잖아. 3 곱하기 4나 뭐랑 같죠? 4 곱하기 3이랑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눗셈이 나오잖아. 나눗셈 연산이 나오면 우리 다 어떻게 다룬다고 배웠죠?
역수로 곱했죠. 왜 곱하기로 바꾸는지 알아요? 곱하기가 월등하게 계산하기가 쉬워. 왜냐? 약분하기도 쉽고 자리 바꾸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나눗셈보다 곱셈이 훨씬 계산하기가 쉬운 거야. 그러니까 나눗셈 나오면 다 역수로 곱하라는 거야. 만약에 나눗셈 연산이 더 간단하고 더 많은 계산하기가 쉬웠잖아? 그럼 곱하기를 나눠서 바꿨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들이 왜 배우는지 알아라는 거야. 내가 왜 지금까지 나눗셈 나왔으면 곱하기로 바꿨지? 왜 바꿨냐? 곱하기 연산이 교환법칙상 성립하고 결합법칙상 성립하고 뭐 성립하는 게 겁나 많아. 모든 법칙을 다 쓸 수 있어. 약분도 지원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눗셈 연산을 안 쓰는 거야. 왜냐? 약분도 잘 안 되고 교환법칙도 못 쓰고 결합법칙도 함부로 쓰기가 어려워질 때가 많고 그러니까 나눗셈 연산 나오면 다 뭐 해라? 곱하기로 바꿔라. 왜 우리한테 그렇게 알려준 거야? 우리가 편의성을 위해서. 너네 편하게 계산해. 나눗셈 나올 때 곱하기로 바꿔서 편하게 계산하고 우리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배우는 이유는요. 다 우리를 위해서 배우지만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약에 수학 딱 봤어. 물어보는 거지. 너 왜 나눗셈 곱하기 바꿔서 연산했어? 그럼 넌 이제 대답할 수 있었겠냐 없었겠냐. 그런 걸 안 배운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야.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죠. 왜 바꾸냐 이거. 나는 이게 되게 궁금해요. 왜 바꿨을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한 거. 아니 이론이 있으니까 바꾸겠지. 수학자들이 뭐 심심한데 바꾸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결합법칙을 또 배우잖아. 결합법칙은 뭐죠? 결합법칙은 여러분들 분배법칙은 헷갈리면 안 돼. 결합법칙은 한 개 연산만 나와야 돼. 덧셈이면 덧셈, 빼셈이면 이런 거야. 봐봐. 세 개가 있어. 덧셈만 나와야 돼. 앞에 거 먼저 연산하냐? 뒤에 거 먼저 연산하냐? 차이가 없으면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빼셈이 성립할 것 같냐? 안 할 것 같냐? 안 해. 그래서 연산을 할 때는요, 어떤 연산이 가장 좋냐면, 덧셈과 곱셈이 좋은 거야. 왜냐? 결합법칙도 함부로 쓸 수 있고, 교환법칙도 함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연산할 때 상당히 편해지는 거지. 그래서 가끔 우리가, 빼셈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결합법칙도 언제 성립하죠? 곱하기였을 때. 앞에 거 먼저 곱하나, 뒤에 거 먼저 곱하나, 차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곱하기 할 때 막 내 마음대로 약분해도 돼. 왜냐? 어디를 먼저 곱하든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분배법칙은 언제 쓰죠? 분배법칙은 덧셈과 곱셈이 같이 나올 때, 섞여 있을 때 우리가 그거 뭐라 한다? 한 개 연산만 나올 때는 다 결합법칙이라 부르는 거야. 곱하기 연산하고 덧셈 연산이 섞여 있을 때 이런 거. 어떻게 되죠? 이걸 우리가 분배법칙이라고 하죠. 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되잖아. 뒤에가 있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도 똑같죠.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봐봐. 이거에서 일로 가는 건 잘해. 이제 잘 못하는 거야. 얘가 더 많이 쓴다니까, 반대 가는 게 사실. 계산할 때 우리가. 실제 우리 계산할 때는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바꾸는 거 더 많이 써. 뭐 이런 거야. 뭐 예전 사람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연산하라고요. 36이 나와야지, 그래도. 빠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왜보다 간단한 줄 알아요? 왜일까? 왜일 것 같아요? 얘는 3번이야. 곱하기, 곱하기, 더하기잖아. 몇 번 해야 돼, 연산을? 3번이잖아. 얘 더하고 곱하기. 몇 번이야, 연산? 빠른 거야. 문자로 나올 때도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분배법칙을 쓸 수 있다면 쓰는 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맞는 거야. 그래서 배우는 거야. 근데 배우고 안 쓰잖아, 우리는. 아니, 다 썼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아니, 간단하게 돼서 배웠는데 왜 안.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자, 잠깐 이제 알려줄게. 그러면 교환법칙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4가지를 배웠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까지만 쓸게. 왜냐면은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여집합은 뭐 뺄 생각 바꿀 수가 없잖아. 자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집합은. 그럼 봐봐. A합 집합 B. 그냥 우리 벤다이를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하율아. A합 집합 B랑 B합 집합 A 자리 바꿨어. 같냐 안 같냐? 같겠지 당연하겠지만. 자 교집합도 같게, 교환법칙도 같게. 그냥 생각해봐. A 교집합 B랑 B 교집합 A랑 우리 같겠냐 하영이 안 같겠냐? 같아요. 교집합 같게 될 거 아니야. 어차피 동일한 부분이니까 다리 바꿔도 상관이 없잖아. 타집합 해볼게요. 자, 같겠냐 안 같겠냐? 우리 수아야. 안 같아요. 자, 아까 전에 차집합만 뭐가 성립하지 않아?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아까 나왔잖아. 봐봐. 차집합 배웠지? 뭐로 바꿨죠? 뭐로 바꿨죠? 뭐로 바꿨어? 바꾸면 교환법칙 성립해. 차집합 자체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 거야. 왜냐? 연산법칙이 성립하지가 않는 거야. 뭘 바꾸기가 어려운 거야. 연산법칙이 성립해야지 내 마음껏 갖고 놀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방금 얘기했잖아. 내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서 누구를 우리가 좋아한다고? 누구를 좋아한다고? 덧셈과 곱셈을 좋아해. 그 이유는 뭐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명히 다 성립하는 거야. 근데 뺄셈은 그냥 뭐 되는 게 없어. 식을 바꾸기가 어려운 거야. 여기서 나왔잖아.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중에서 누구만 교환법칙 성립 안 해? 차집합 싫어하는 거야. 근데 다행스럽게 차집합을 뭐로 바꿀 수 있는 걸 알려줘 우리한테?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뭘 또 쓸 수 있는 거야? 집합의 연산법칙을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중요한 거 했던 거야. 여기 안 써 있어요. 왜 바꾸는 게 중요한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얘가. 바꾸는 게.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차집합 나오잖아? 다 바꿔. 왜 바꿨을까? 연산법칙 쓰여. 이게 이유야. 안 써 있어요 거기. 왜 바꾸는지 안 써 있지만 여러분들 알아야 돼. 나도 배웠으니까. 그다음에 결합법칙 마찬가지야. 결합법칙도 누구만 성립할 것 같아? 합집합과 뭐만 성립할 것 같아? 교집합만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개로만 있는 거야. 봐봐. 헷갈리지 마. 합집합이면 끝까지 합집합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여기 먼저 앞에 거 먼저 하나, 뒤에 거 먼저 하나, 결과가 똑같아. 모든 증명은 다 뭐로 할까요? 서우야? 그림. 밑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요. 그냥 보면 그림놀이 하면 알 수 있어요. 이거 뭐 증명하는 게 한 번씩 해보세요. 그림놀이를 많이 해봐야 돼. 선생님 저 수학 집합 잘하고 싶은데요. 그림놀이 잘하면 무조건 잘해요. 날 믿으십시오. 한 땀 한 땀 그림 다 그려봤어. 잘할 수밖에 없어. 근데 야 그려라 근데 하나도 안 그려. 하영아 잘할까 못할까 나중에? 못해요. 안 그리고 못하는 건 나한테 뭐라고 따지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그렸는데 못하면 나한테 따지세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 그러면 뭐도 결합법칙 성립할까? 뭐도 결합법칙 성립할까? 교집합. 앞에 먼저 교집합 하나, 뒤에 먼저 이런 거 우리가 결합법칙. 한 가지 연산만 나올 때 우리가 뭐라 본다? 결합법칙. 그럼 분배법칙은 뭐랑 같이 나와야 될까? 우리 하율아. 뭐랑 같이 나와야지 분배법칙이야. 교집합과 합집합이 섞여서 나와야지 분배법칙인 거야. 헷갈리지 마세요. 한 가지 연산으로만 나오면 그건 결합법칙인 거야. 근데 합집합과 교집합이 같이 나오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분배법칙이야. 애들이 생각보다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물어보잖아요? 에베베베베 나와요. 잘 몰라. 그러니까 뭐 많이 들었어. 근데 결합법칙이 정확히 뭔지 모르고요. 분배법칙이 정확히 뭔지 몰라. 에베베베베 대답해요 이렇게. 진짜라니까? 내가 물어보잖아. 나 선생님 되게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되게 좋아한다니까? 애들 결합법칙 분배법칙 정확히 차이를 몰라요.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1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럼 분배법칙은 뭐냐? 이런 거야. 여기가 교집합이면 여기는 합집합인 거야. 그럼 봐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A 교집합 B, A 교집합 C가 되겠고요. 이 교집합이 여기 들어가. 요게 그 사이에 들어가. 이렇게.
근데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해줄게요. 이쪽 하는 거 잘해요? 뭘 잘 못한다고요, 하율아? 뭘 잘 못해? 반대. 분배법칙은 반대도 분배법칙인 거야. 애들이 정방향만 가, 뒤로 가지는 못해. 후진이 안 돼, 애들이. 뭐 노빠꾸예요? 인생 직진이다. 뭐 어떻게든 직진이다. 난 돌아보지 않으리. 그러면서 끝까지 가는 겁니까? 이게 항상 수학은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럼 여기 교집합, 합집합도 있지만 또 뭐도 있겠냐? 합집합이고 여기 뭐 있는 거야? 교집합도 있겠죠. 그래서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합집합으로. A 합집합 B, A 합집합 C에다가 가운데 뭐 온다? 교집합으로 와요. 얘는 증명할 필요가 있겠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 다 돼 있어요. 그림 그리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 땀 한 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재밌는 거 배워요. 그 밑에 있는데 르모르간인데 난 이거 좀 이렇게 애들한테 이제 웃음을 주기 위해서 제대로 읽으면 이제 르모르간 법칙 이렇게 이제 조금 프랑스 사람 느낌이 좀 나죠. 이제 그죠? 이렇게 애들한테 이제 웃기기 위하고 또 담배 깨기요. 르모르간 법칙이라는 것도 배워요. 그죠? 자기 이름을 넣어놨어요. 자부심이 대단하신 분인가 봐요. 나는 만들어도 내 이름 못 넣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율 발견해서 하율 법칙 이렇게 자기 이름 넣기 좀 쉽지 않잖아. 그래 안 그래 하율아? 그죠? 뭐 그러니까 뭐 자기 이름 넣었다는 얘기는요. 그 조금 이제 대단히 이제 자신감이 있고 이제 명예욕이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머리감 법칙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요거 하겠고, 요것도 뭐로 증명한다 다? 뭐로 증명한다? 벤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벤 다이어그램. 집합은 그냥 그림 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인데 뭐 다음 주에 다시 하겠고요. 수요일 날 앞부분까지 이제 쉬는 시간에 쭉 풀면서 이 시간에 웬만하면 놀지 마시고 뭐 하면 제일 좋냐면 개념을 다시 복습하면서 개념에 있는 예제랑 밑에 있는 유제 문제 푸는 게 최고 맞다. 배운 것들. 자기 거 빨리 만드는 거죠. 개념 한번 읽어보고. 개념편이에요. 개념을 읽지 않고 문제만 푸는 거는 이 책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 책 이름이 뭐야? 개념편이라니까? 뭐가 메인이라는 거야? 그래. 근데 개념을 하나도 안 보고 문제만 봐. 이건 뭐야 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주연과 조연이 거꾸로 된 거 아닌가? 주연과 엑스트라가? 근데 개념편을 보는데 개념은 전혀 보지 않고 예제만 보고 문제만 푸는 애가 있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니, 이름이 개념편인데 개념을 안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내가 개념편을 하라고 할 이유가 있겠어 없겠어? 근데 꼭 그래서 공부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 꼭 나오는 게 있죠. 선생님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당연히 그 잘못되게 공부했는데 당연히 어렵겠죠. 제대로 공부해도 어려운 게 수학인데 그걸 또 잘못까지 공부했네? 그럼 더 어려워졌겠죠. 더 하게 시키냐 좋겠냐. 그죠?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망해요. 그래서 투포자가 항상 많다. 다시 한번 오늘